오늘은 재미있게 잘 진행되다가 요즘 왠지 옆길로 새고 있는 듯한 중국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해요. 부세상교전이라고 맹자의 이해동, 이치정, 왕탁성이 주연이고 여배우 맹자애와 이해동은 둘 다 공교롭게도 95년 12월로 출생연월이 같습니다. 드라마는 중국 역사적 인물을 모티브에 써요. 중국 5호 10국 시대의 후당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두 번째 황제가 양자로 들어가서 황제가 되고 약 20년간 통치하는데 황후를 3명 두어요. 둘째 황후와 셋째 황후가 부씨 집안의 자매입니다. 드라마의 기본 구조와 거의 비슷해요. 물론 많은 부분에서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각색했다고 봐요. 총 40편 중에 지금까지 12편이 반영되었는데요. 초반에는 박진감 있고 등장 캐릭터가 특색이 있어서 재미있게 봤어요. 10회를 넘어가면서 너무 연애 이야기에 편중되다 보니 박진감도 재미도 반감되고 있습니다. 부씨 집안의 딸이 황후가 된다는 소문이 만연하고 국경에 있는 군벌도 소문을 듣고 부씨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황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군벌을 타도하려고 합니다. 황제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 황제의 양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부씨 집안에는 딸이 2명이 있는데 지혜로운 언니 옥잔과 무공이강한 동생 금잔입니다. 결혼하는 척하며 군벌을 토벌하는 일에 서로 나가겠다고 하고 결국 황제 양아들 서령의 향낭 주머니를 가져오는 사람이 가기로 합니다. 지혜로운 언니가 이기고 황제는 양아들 서령에게 군벌 토벌 후에 옥잔을 죽이라고 합니다. 너무 똑똑한 여자는 황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언니보다 무공에 자신 있는 금자는 언니를 수면제로 잠재우고 본인이 토벌 일에 나섭니다. 하지만 가던 도중에 예상외의 인물이 나타나서 금잔을 납치합니다. 부씨 집안의 딸을 노리는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니깐요. 납치범은 서령에게 발각돼야 싸움이 일어납니다. 황제의 명을 받아 뒤에서 살펴보던 황제 시인은 납치범이 떨어뜨린 옥으로 된 호패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납치범과 은자는 같이 함정에 빠지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어요. 옥으로 된 호패는 황제가 이전에 사귀었던 여인에게 준 것입니다. 황제는 함께 궁으로 가자고 하나 무림에 익숙한 그녀는 자유가 더 좋다며 거부합니다. 황제는 친아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고 감격해요. 황제 동생 장공주는 군벌에게 결혼은 함정이고 황제 양아들 서령이 함께하고 있다고 밀서를 보냅니다. 다행히 밀서는 금잔에 의해 발견되어요. 언니 옥자는 지혜를 모아 하나의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군벌에게 가서 결혼은 함정이고 황제가 부씨 집안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장군과 부씨 집안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며 설득합니다. 결국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요. 결혼식 당일 날 옥자는 군벌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금자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신호탄을 쏘아올려 대기 중이던 서령에게 알려요. 신호탄을 보고 서령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황제의 양아들 서령이 도착했을 때에는 군벌 장군과 옥자는 사라져 없고 대나무 숲에서 만나자는 옥잔의 편지만 남겨져 있어요. 숲에서 옥잔은 서령에게 군벌 장군을 되돌려 줄 테니 옥잔 본인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서령은 황제에게 국경지대 군벌 토벌을 성공했다는 내용과 함께 부씨 집안의 첫째 딸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이번 계획에 첫째 딸이 아닌 둘째 딸이 갑자기 대신 참여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보고해요. 물론 황제는 양아들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씨 집안 둘째 딸을 납치했던 강소가 자신 친아들 이름인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황제는 측근 시위에게 부씨 첫째 딸 옥잔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서령은 옥잔을 보호하려다 황제 시위를 죽이게 됩니다. 황제는 군벌과 내통했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내통할 때 주고받았던 금 동전을 보여주고 동전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때 동전을 잃어버렸던 서령이 내통자로 몰리게 되고 부씨 자매의 노력으로 서령의 누명은 벗겨집니다. 내통했던 세력은 장공주이고 장공주는 군벌에게 이미 동전을 신뢰 증표로 주었기 때문에 없지만 대신으로부터 빌려 마치 있었던 것처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대신을 감옥에서 죽입니다. 황제는 양아들 서령에게 너가 내통자가 아니고 죄가 없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황제의 명령을 무시하고 황제 시위를 죽인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아녀자 한 명에 집착하는 것은 앞으로 천하를 두루 살펴야 하는 황제가 될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황제는 민간인 차림으로
우연히 가게에 들리는 척하면서 친아들인 강소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첫 대면임에도 친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강소가 비록 친아들이긴 하지만 나라를 맡기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면서 황제 지위를 양아들에게 줄 것임을 측근에게 내비칩니다. 강소가 친아들인 것은 강소 본인은 물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황제는 몸이 더욱 쇠잔해지고 그렇게 싫어하던 부씨 집안 첫째 딸 부옥전에게 양아들 설령의 처가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친아들 강소와 양아들 설령을 부르고 설령에게 황제의 유언장과 인장이 감춘 곳을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주면서 두 사람은 앞으로도 형제처럼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탁합니다. 장공주는 자기 아들이 부씨 집안의 둘째 딸 부금잔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양아들에게 대를 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황제와 다툽니다. 그러는 가운데 황제는 분노하고 쓰러지게 되어요. 장공주는 이때를 기회로 삼고 자기와 친한 환관만이 황제를 보살피도록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조치를 황제의 이름으로 내립니다. 황제를 도통 만날 수 없게 되자 부옥전이 결혼을 앞당기자고 제의합니다. 결혼 둘째 날에는 관례에 따라 황제가 신혼부부를 만나 덕담을 주고받는 날이기 때문에 황제를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장공주는 부옥전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아요. 결혼식 날 신부가 탄 마차의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약을 방울 속에 몰래 숨겨놓고 마차가 움직일 때마다 약이 퍼져나오도록 해 부옥전을 실신하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이 부금잔과 강소는 결혼식은 언니 대신에 금잔이 치르고 식이 끝나고 나면 원상 복귀할 생각이었으나 수상함을 눈치챈 장공주에 의해 발각됩니다. 설령과 금잔은 신혼부부로 황제를 뵈려고 할 때 황제가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어요. 여러 우여곡절과 장공주의 방해를 극복한 끝에 황제가 남긴 유언과 인장을 발견하고 설령은 황제로 등극합니다. 아울러 부씨 둘째 딸 부금잔은 황후가 되어요. 이후부터는 설령이 원래부터 좋아했지만 부부 인연을 맺지 못한 부옥전과의 관계, 부금잔을 좋아했지만 남의 부인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동소의 이야기가 드라마 줄거리입니다. 부금잔은 비록 황후이지만 자유로움을 좋아하는 성격답게 옥죄는 궁을 빠져나와 동소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둘 사이에 애정을 쌓습니다. 황제 설령은 시력을 잃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고 부옥전과 함께하면서 차츰 시력을 회복합니다. 여기까지가 1회부터 12회까지 이야기입니다. 10회 이후 엇나간 사랑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좀 지루하고 앞으로 28회가 남았는데 어떻게 끌고 가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드라마 초반과 같은 긴장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상으로 부세상교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